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 올려드렸죠. 그리고 오늘 또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동영상은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동영상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영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먼저 우리가 세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대사증후군 시리즈, 균형잡기 시리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 세 가지 중에 대사증후군 시리즈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1번부터 112번까지 정주행하시면서 그 회복 원리를 이해하실 정도로 들어보신 분들, 그리고 지금쯤은 균형잡기 동영상 시리즈를 듣고 계시던가 아니면 모든 걸 들었던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사증후군 시리즈 다 보신 분들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뭐 변화들도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좀 생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혹은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서 좀 미진하게 다뤘던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좋습니다. 일단은 자, 먼저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걷기 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걷기 동작을 할 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대표적으로는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눠요. 세 부분 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의 높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오른쪽 상체와 오른쪽 다리 쪽에 피가 많다고 했잖아요.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이 흘러, 왼쪽 다리에 비교해서. 그죠? 왼쪽 상체에 비교해서 오른쪽이 피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는, 다리는요, 접으면 피가 다리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이래 또 뻗으면 피가 쑥 들어가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으면 다리가 좀 가벼워지는 성향이 있어요. 뻗고 있으면 다리가 약간 뻐근해지든가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긴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를 높이 들기 위해서는 접어야 들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우리가 또 왼쪽 다리에 왜 모래주머니를 더 많이 차느냐 하는 거는, 왼쪽 다리에 피가 안 가니까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피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집어 넣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걸음걸이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약간 좀 속된 말로 이렇게 약간 절름발이식, 한쪽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장애우들 분들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든가,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서 왼발을 디딤발로 짚고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조금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런 말 했잖아요. 왼쪽 다리가 10cm 들어야 되면 오른쪽 다리는 15cm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왼쪽 다리를 5cm 들면 오른쪽 다리는 한 10cm 정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왼쪽 다리가 발을 이렇게 뒤뚱뒤뚱 걸을 때 왼쪽 발바닥에 전해지는 힘이 오른쪽보다 약하면 안 된다. 대등하든가 비슷하든가 아니면 왼쪽 다리가 좀 더 세든가, 이걸 유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걸음걸이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이렇게 걸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계속 다리를 높이 들어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 다리를 높이 들면, 그러니까 이제 왼쪽 다리보다는 오른쪽 다리를 더 높이 드는 거예요. 왼쪽 다리를 아주 들기 싫다,
그럼 오른쪽 다리라도 좀 들어줘야 돼요. 5cm라도. 왼쪽 다리 0이라면 오른쪽 다리 5cm는 들어줘야 이게 우리가 뭔가 원리를 이해하신 분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죠? 원리를 이해하신 분들은 지금 계속 왼쪽 다리가 피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5g 정도 올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고 계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왼쪽 발바닥이 하여튼, 왼쪽 발바닥이 지면에서 0cm라면 오른쪽 다리는 최소한 5cm는 돼야 된다. 왼쪽 다리, 발바닥이 5cm라면 오른쪽 다리는 10cm가 돼야 되고, 왼쪽 발바닥이 지면에서 10cm가 떨어진다면 오른쪽 다리는 15cm가 돼야 된다. 그 심지어 가끔씩은 왼쪽 다리가 힘이 좀 약하다 싶으면 무릎을 이용해서라도 혹은 이렇게 무릎을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왼쪽 다리에 약간 힘을 이렇게 다리를 살짝 굽히면서 힘을 조금 줘야 될 상황에서는 힘을 줘야 된다. 꾹 눌러주는, 무조건 눌러주는 건 아닙니다. 왼쪽 다리 피가 많은데 계속 눌러주면 다리가 불편해지죠. 근데 이제 뒤뚱뒤뚱 걷다 보면 왼쪽 다리가 뭔가 약간 부실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이렇게 눌러보면, 또 누르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눌러야 된다 그러면 하루 종일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5g 올리면 되는 겁니다. 왼쪽 다리에 5g 중량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안 눌러도 돼요. 그죠? 왜 5g 올라가 버리면 이제 피가 그만큼 쑥 들어가니까. 뭐 5g을 올리든지 5g을 2번씩 올리든지 3번을 올리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필요 없으면 또 내려주면 되고. 다리가 진짜 너무, 왼쪽 다리가 너무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려줘야 됩니다. 중량을.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이 걸음걸이는 어떻게 보면 보세요. 높낮이에 대한 개념이에요. 보세요. 높낮이. 왼쪽 다리는 살짝, 오른쪽 다리는 높이. 왼쪽 다리는 살짝, 오른쪽 다리는 높이. 그냥 이거는 수직적으로, 그죠? 왼쪽 다리는 살짝, 오른쪽 다리는 높이. 자, 이거는 높낮이에 대한 개념이에요. 첫 번째 과정은. 두 번째 개념은 앞발, 뒷발 개념이에요. 앞꿈치, 뒤꿈치 개념이라서 저는 오른발, 이쪽이 오른쪽이거든요. 오른발이 제가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뒷발이 된다 그랬죠. 뒷발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 테스트 해보면 오른발이 뒷발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벽에 가서 뒤꿈치를 쿵 치고, 오른발도 앞꿈치를 이렇게 벽에다 쿵 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앞꿈치를 치고, 뒤꿈치를 치고, 태권도 이렇게 무릎 들어서 앞차기를 이렇게, 자, 이거 앞차기를 이렇게 여러 번 해도 좋아요. 벽에다가 쿵쿵쿵. 저는 이렇게 가끔씩, 어차피 뭐, 한 번 하고 내려오나, 그냥 이렇게 가서 한 서너 번 툭툭툭툭 칩니다. 그러면 이쪽에 피가 순차적으로 돌아요. 이거는 앞발, 뒷발을 개선해주는 걸음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걸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때는 첫 번째 걸음걸이를 이렇게 걷다가, 내가 조금 앞꿈치, 뒤꿈치를 좀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러면 무릎을 열고 이렇게 해주고, 혹은 뒷발을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뻗어주기도 하고, 그죠? 앞꿈치를 치고, 또 왼쪽 뒤쪽이 약하다라면 이게 이렇게 짚고 이렇게 허리를 왼발에 힘주고 이렇게 허리를 굽혔다가 일어났다가 왼발 뒤꿈치 쪽이 약하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저한테 해당되는, 저희 아내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 하여튼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평상시에 걸음걸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왼발 살짝, 오른발 높이, 왼발 살짝, 오른발 높이.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일반적인 걸음걸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발, 뒷발 싸움이니까 뒤꿈치,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 뒤꿈치에 힘을 주느냐, 앞꿈치에 힘을 주느냐, 이거 싸움인 거예요. 그죠? 발가락은 다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랬죠. 발가락은. 그러니까 앞꿈치, 뒤꿈치는 이거 발차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발차기도 뒷발차기, 앞발차기. 이건 앞꿈치, 뒤꿈치 싸움이에요. 두 번째가.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발바닥 안쪽에 힘을 주냐, 바깥쪽에 힘을 주냐, 이 싸움이에요.
발바닥 안쪽에 힘을 주느냐, 바깥쪽에 힘을 주느냐, 이 싸움입니다.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앞꿈치가 약하고 발바닥 안쪽이 그죠? 오른발 안쪽이 약하고, 왼발은 또 뒤꿈치가 약하고, 발바닥 안쪽이 또, 바깥쪽이 또 약합니다. 뒤꿈치와 바깥쪽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죠? 새끼발가락 쪽, 엄지발가락 쪽, 그러니까 오른쪽이 약하냐, 왼쪽이 약하냐, 발바닥. 그러니까 이게 걸을 때,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인데, 일반적인 걸음을 걸을 때 살짝 높이 할 때도 저는 이렇게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발은 약간 바깥쪽에, 이쪽에 힘을 주고, 오른발은 약간 안쪽에,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쪽, 발바닥 안쪽에 이런 힘을 주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겁니다. 왼발 살짝, 오른발 높이, 왼발 살짝, 오른발 높이, 이렇게 걷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돼요. 발바닥은 항상 지면에 닿고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신경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안짱다리, O자형 다리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양다리가 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두 다리 다 이렇게 안쪽으로 조여줘야 되니까 두 다리 다 발바닥 안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두 발 다 안쪽으로 힘을 줘야 되고, 그런 특이한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이게 무조건 공식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곤란하고, 우리가 공식이라는 거는 순방향 공식이 있어요. 순방향 공식. 대장에서 소장으로 끌고 와서 피나 가스를, 그러면 끌고 올 때에 다리의 문제가 한 개씩 해결이 되면 피가 위로 올라온다. 위로 올라오는데 오른쪽 상체 쪽으로 먼저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쪽 상체 쪽으로 먼저 올라오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걸 왼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머리로 올려주면 이걸 순방향이라 한다. 이거는 오른손잡이가 갖게 되는 대부분의 공통점입니다. 그죠? 근데 또 양손잡이냐 왼손잡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순방향도 그런 개념으로서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왼손잡이는 다리가 풀리면 왼쪽으로 더 올라오겠죠, 피가. 양손잡이는 어느 쪽으로 더 올라올지 자기 몸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팔 힘이 더 센 쪽, 근육량이 더 많은 쪽, 이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손잡이는 이렇게 오른손, 왼손 중량 차이가 별로 안 날 가능성도 있고, 완전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는 왼손을 더 많이 찰 거고,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더 많이 차고,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더 많이 차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한꺼번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제가 연구하기는 좀 불가능해요. 만약에 이제 제가 남아있는 긴 시간들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연구를 계속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연구에 동참하셔야 되고, 어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떤 기회가 있고. 자, 하여튼, 계속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걸음걸이를 생각할 때 항상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높낮이 부분 생각해야 되고, 앞꿈치, 뒤꿈치 부분 생각해야 되고, 앞꿈치, 뒤꿈치 부분은 앞발차기, 뒷발차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안쪽, 바깥쪽, 이거 발바닥 안쪽, 바깥쪽, 그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 문제도 해결돼야 결국은 폐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 다 안쪽, 바깥쪽 할 때, 이제 저는 오른발이, 이쪽이 오른발을 이렇게 앞발차기를 해요. 이렇게 하다가 가끔씩은, 그죠? 이쪽이 오른발인데, 이렇게, 저 오른발이 앞꿈치가 약하거든요? 앞꿈치에 이렇게 탁 발을 디뎌 놓고, 이렇게 무릎을 안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쪽 의도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나요? 제가
다리 안쪽으로, 발바닥 안쪽으로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이걸 만약에 내가 하루에 한 30번을 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 당장 해결되진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1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까? 매일 30번씩 한다면 3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다리가 똑발라지겠죠. 뭐 길어도 1년 안에는 결판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이렇게 발차기, 앞발차기 할 때 옆에 이렇게 옆발로 차기도 합니다. 사실 옆발로 차기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이게 벽을 이렇게 모퉁이 좀 좋은 곳에 해서 이렇게 발을 옆으로 이렇게 차는데, 약간 앞꿈치, 여기 위치가 좀, 우리가 이게 발차기 할 때 여기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뭐 일부러 여기 뼈에 차라는 건 아닌데, 요 뼈에서 엄지발가락 쪽하고 요 약간 뒤꿈치 쪽 방향으로 약간 잠깐 벗어나면 두 쪽이 다 혈자리예요, 혈자리. 뭐 요쪽은 공손혈, 요것도 되게 중요한 혈자리라고 하던데, 뭐 소화불량에도 도움이 되고 하여튼 되게 중요한 혈자리라고 하고, 요쪽도 혈자리예요. 여기도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이게 툭툭 찾으면 무지외반증이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옆으로 찰 때 어디, 자, 좀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 원리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저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은 조금 편할 수 있는데, 저희 아내는 저하고 반대라고 했잖아요. 반대. 제 아내는 왼발을 그렇게 차야 되고, 저는 오른발을 이렇게 차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첫 번째 나눈 내용이 이게, 다리 걷기를 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죠? 또 이렇게 좀 첨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뒤로 걷기를 좀 하시라, 운동할 때. 예? 뒤로 걷는, 우리가 항상 앞으로만 걸어가기 때문에, 조금 걸어줘야 될 필요성이 항상 제가 많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운동할 때는 좀 뒤로 많이 걷습니다. 그만큼 또 걸어주고 평상시에는 앞으로 걸으면 되죠. 그죠? 근데 매일 자기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하고 또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길인 거는 맞습니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안 하면 그건 좀 골치 아픈 거죠. 예. 근데 또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제가 뭐 다루고 싶은 얘기는 참 많은데, 어릴 때부터 유난히 몸이 안 좋으신 분, 그리고 어느 순간 한번 무너졌는데 정신없이 건강이 무너져 가시는 분, 그리고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시는 분,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뭐 한 60, 70세까지는 그냥 뭐 어디 특별히 아픈 데 없이 그냥 뭐 아프긴 하겠죠. 뭐 관절도 아프고 뭐 손가락도 아프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부분적인 통증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몸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대사 기능이 좋았던 분이에요. 대사 기능이 좋았고, 또 밸런스가 우리처럼 이렇게 뭐 골반이 틀어져 버리고 오른쪽 폐가 완전히 처져 버리고, 그죠? 그런 게 잘 안 나타났던 분들은 최소한 한 70 정도까지는 그런대로 건강히 갑니다. 뭐 중간에 뭐 한 4, 50대 뭐 혈압약도 먹고 뭐 그럴 당뇨약도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상했고 하여튼 어느 순간에 확 무너졌는데, 본인이 느낄 정도로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지금 내 몸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무너졌는데 이제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냥 뭐 혈압이 높다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뭐 당뇨병이 있다 이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아예 그냥 신진대사가 안 일어서니까 내 몸이 내가 이상하다고 자꾸 느끼고,
잠도 못 자고 하여튼 몸은 항상 약간 긴장 상태에 있고 힘도 없고 그죠? 머리도 자꾸 아프고 배도 불편하고 뭐 용변, 소변, 대변도 이상하고 자꾸 그런 다리도 자꾸 불편해지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분들과 나이가 들어서 그냥 조금씩 아프다가 이제 뭐 무릎이 나갔다, 뭐 허리가 나갔다 이런 분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갖고 있는 제가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올린 부분은 사실은 모든 분들에게 통하는 원리는 맞아요. 원리는 맞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 동영상을 찾으실 때는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다. 희망이 없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어떤 이런 심정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저도 이런 걸 연구하기 시작할 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찾아 들어갔던 거고, 그냥 이건 사람한테 물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 붙들고 늘어졌던 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희한하게 또 그런 식으로 또 알려주셨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쩐, 이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나 하면, 이제 오자다리 같은 경우는 사실 신발 밑에 이렇게 신발 발바닥 있잖아요. 깔창을 이렇게 보면 양쪽 다 뒤꿈치하고 이렇게 바깥쪽, 그 오자다리는 이렇게 안짱다리죠. 그죠? 양반다리. 그러니까 바깥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다리가 둥글벙하게 이래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래 됐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이게 다리가 점점 이렇게 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 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점점 걷기가 힘들어지고, 이거 자꾸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아픈 건 아니고, 이제 무릎은 슬슬 나가기 시작하고, 발목도 약간씩 아프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이제 그분들은 또 뭐 평생에 소화불량 이런 거 별로 경험하지 못했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방법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는 뭐, 저희는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고 저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 골반이 뒤로 쳐져 있고 뒤로 빠져 있고 왼쪽 골반이 앞으로 나가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오른발이 뒷발이 앞으로 가게 되고 왼발 바깥쪽 오른발 안쪽으로 걸으니까 오른발이 앞쪽으로 가고 왼발이 자꾸 뒤쪽으로 오는 경향이 생기더라.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여기를 맞춰 놓고 나중에 혹 나도 안짱다리의 성향이 있다라면 그것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안짱다리는 바깥쪽으로 자꾸 힘이 가서 신발 바깥쪽으로 자꾸 이렇게 닳게 되죠. 운동화를 확인을 해보면. 그럼 안쪽으로 힘을 줘야 되겠죠. 그죠? 안쪽으로 힘을 줘야 되고. 발가락은 모든 분들이 약하니까 발가락을 좀 땅바닥에 좀 누르는 작업을 좀 하세요. 발가락 마사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를 이렇게 발가락 마사지를 좀 해주고 있는데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내가 해주면서 느끼는 느낌이 아내의 반응도 그렇지만 이 상당히 뭔가 의미가 있다. 막 창자도 막 꾸물락꾸물락거리고 움직인다고 느끼고 발가락과 특히 이렇게 상체 쪽 손가락을 같이 해주든가 혹은 안면이나 두피 뭐 백회혈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옆에 이런 쪽으로 자꾸 눌러주고 이러면 같이 상체와 하체를 같이 해주니까 막 창자가 정상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꾸물꾸물꾸물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도 오고 또 하다 보면 방귀도 이렇게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트림도 씩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분명히 좋은 거 맞아요. 그냥 제가 느낌으로 좋은 게 아니고 나타나는 현상적으로 좋고 제 아내도 좋고 그 발가락 마사지 하는 걸 내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기회가 되면 저 발이 좀 더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건 화면으로 보는 거니까 냄새는 안 나겠죠. 하여튼 제가 이렇게 한번
만져볼 텐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꾹꾹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발가락 마디 혈자리는 어디에요? 혈자리는 대부분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혈자리는 진짜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요 협곡 지점. 곡이라는 얘기를 마곡 뭐 이러면서 하여튼 곡이라는 얘기, 그 혈자리 이름 중에 곡자도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 하여튼 만나는 지점, 움푹 파인 지점, 그런 지점이 혈자리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어? 맞죠? 여기도 뭐 합곡혈. 그죠? 여기도 접혀지는 요 바깥쪽, 접혀지는 주름 있잖아요. 접혀지고 바깥쪽 이거. 곡지혈, 뭐 이렇게 곡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하여튼 하여튼 발이 되게 좀 중요한 거는 맞아요. 발만 중요한 게 손도 중요하고, 이게 우리 온몸 구석구석 이렇게 곡 쪽, 이게 움푹 파인 거, 이 쇄골 바로 밑에, 이것도 곡이거든요. 그냥 쇄골 바로 밑에도 곡이고, 여기가 양쪽 쇄골 바로 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파선이 시작하는 지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게 쇄골 밑을 이렇게 좀 눌러주면 폐가 좀 들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폐를 들어 올리는 혈전이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쇄골에서 한 7cm 밑이라 그랬는데, 그걸 떠나서 그냥 쇄골 바로 밑에 움푹 파인 부분을 이렇게 좀 눌러주면 임파선 붓기나 이런 데 빠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여튼 그렇답니다. 일단은 걷는 부분 세 가지를 좀 신경을 쓰세요. 항상 똑같은 걸음을 걸으라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잊을만 하면 발차기도 하고, 또 다리를 높이 들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죠? 이 창자가 내려갔던 게 뭐 위하수라 그러죠. 이게 창자가 자꾸 골반 쪽으로 내려갔던 창자가 다리를 높이 들면 들수록 자꾸 올라온다 이거야. 올라오는데 그것도 갑자기 너무 올라오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좀 속도 조절을 하셔야 된다.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된다. 에? 그러니까 무조건 높이 들으라는 거 아니죠. 그죠? 0cm, 5cm 하든가. 이게 가장 약한 거예요. 우리가 오른손잡이로 건강이 나빠졌다라면 왼손잡이는 반대로 걷겠죠. 왼손잡이는 반대로 걷는데, 하여튼 두 번째가 5cm, 10cm, 왼발 5cm, 오른발 10cm 높이로 들어줘야 된다. 그런 거를 좀 주의하세요. 제가 어제 하고 오늘까지 느꼈던 부분 중에 좀 큰 부분이 있다라면, 제가 원판 돌리기, 이제 걸린 그 시설에 가서, 운동 시설에 가서 이렇게 원판을 앞뒤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이 센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오히려 왼쪽이 이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왼쪽 상체가 그러니까 이제는 다리 조작을 좀 많이 해줘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은 느낌이에요. 뭐 전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많이 해줘도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밀고 당기고, 이게 당길 때 힘을 더 많이 준다. 그죠? 밑으로 누르면서 뒤로 이렇게 당기는데,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한 600번, 700번, 그러니까 앞으로 갈 때 한 번, 뒤로 올 때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세트,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이러면 한 세트, 이러면 300번밖에 안 되겠죠. 근데 하여튼, 그냥 대충 헤아려서 600번을 이렇게 했다 이게요. 세트로 600번 하면 큰일 나니까 1200번 되겠죠. 1200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제가 숫자를 이렇게 헤아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숫자 헤아리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시계를 확인하세요. 전화기 해서 그냥 한 5분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면. 5분 하면 한 100번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겠어요? 한 120, 30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천천히 하면 100번. 5분 정도 그냥 느긋하게 이렇게 경치 구경하면서 이렇게 하면 힘들지도 않고, 이거 하면서도 걸음걸이를 약간은 신경을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하면서 또 오른쪽 폐 들어 올리기 위해서 오른팔을 이렇게 계속 드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들었다 내렸다 해 주고. 그래 했던 얘기 자꾸 하게 되니까 좀 지겨운 감도 있는데, 자, 이거 뭐 원판 돌릴 때도 여러분 걸으면서 할 거 아니에요. 걷기도 하고 안 걷기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안 걷는 것도 나쁜 거고, 한 번씩 걷는데 높이를 좀 해줄 거냐, 윗배가 좀 꺼져 있으면 높게 걷고, 또 이렇게 다리 조작을 해 주려면 앞발차기, 최소한 앞발차기 정도는 또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죠. 뒷발차기는 나중에 벽에 갔어야 하겠지만은. 그리고 또 안쪽으로 걸을 거냐 바깥쪽으로 걸을 거냐, 이거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씩 오른팔을 이렇게 들어 주면 이제 혈자리에 자극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른쪽 폐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이제 왼팔이 딸린다, 부족하다, 막 더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잘 안 들어요. 진짜로 잘 안 들어요. 그냥 혹여나 해서 그냥 가서 하기는 하는데, 이제는 이게 아래쪽이 너무 세져서 물병을 자꾸 위로 들고 싶어요. 위로 들고 싶고, 제가 또 50번 하고 나면 이렇게 뛰라 그랬죠. 양팔을 위로 이렇게 들면서. 그게 왠가 이제 충분히 이 겨드랑이 쪽도 자꾸 세지고 하니까 왼쪽 위쪽도 좀 약해지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원래 양쪽 어깨가 겨드랑이에 비해서는 좀 약하기 때문에 팔을 위로 들어주면 머리 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치매 환자시나 머리 쪽에 피가 좀 부족하다거나 뭐 귀 쪽에 피가 부족하신 분들은 좀 물병을 위로 드는 게 좋은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물병을 위로 들면 머리에 좋고 뭐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좌우비대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 겨드랑이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그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병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병은, 이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물병 운동을 위로 이렇게 자꾸 했다. 앞에서도 하고 뭐 뒤로도 하고 위로 자꾸 들고 싶다. 근데 들었으면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스트레칭 바 이렇게 당기던가 겨드랑이 쪽으로. 왜? 왼쪽은 왼쪽 어깨가 더 세니까 이걸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계산하면서 움직이셔야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칭 바를 당기든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원판 운동을 할 수 있으면, 혹시 원판 운동 이제 바깥에서 해야 되니까 그건 뭐 우리가 개인 사유화하기가 조금 어려운 물건인 것 같은데, 물론 뭐 돈이 충분히 있고 이러면 뭐 이래 공작소나 제작소 가서 이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어 주기도 할 겁니다. 근데 돈이 꽤 들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집에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걸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제가 어제 그냥 말로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뭐 하여튼 집에서 이렇게 그런 원리가 좀 적용되도록, 그 제가 Y자 해갖고 바닥에 끌어놓고 가운데는 모래주머니를 한 1kg짜리를 달았어요. 1kg짜리. 이거는 좀 무게가 있어야 이렇게 좀 당기는 맛이 나니까. 또 스트레칭 바가 이렇게 장력으로 당겨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자, 양팔을 위로 이렇게 많이 들어주면 마지막 운동은 겨드랑이, 왼팔 겨드랑이 운동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처음에는 워낙 셀 때는, 아, 이거 왼팔을 어깨 위로 드는 걸 좀 조심해라 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이 물병 운동을 할 때는 들어도 되는데, 그래도 끝나고 나면 꼭 겨드랑이 운동을 한번 해줘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꼭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어젯밤에는 제가요, 왼손에, 원래 제가 왼손에 500 차고 잤잖아요. 그리고 또 그저께 새벽에 500을 벗어버리게 됐다. 그 500도 벗고 그냥 오른손에 200 잡고 잤다 이랬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250을 차봤습니다. 250을 차고 잡았는데, 왼쪽이 센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상하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어버렸는데, 오른손에도 200을 또 잡고 잤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냥 채우는 게 아니고 잡고 잤다 채웠다 이거 다른 거예요. 잡고 잤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손에서 없어져요. 그죠? 근데 손목에 채웠다는 건 아침에 일어나도 잘 채워져 있다는 거, 그게 떨어질 걸 예상하고 잤다 이거예요. 근데 왼손에는 250을 더 차고 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왼손에 250을 더 찾고 오른손에는 손가락에다가 250짜리를 걸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떨어질 거, 오른손은 떨어질 걸 예상하고 갔고, 왼손은 아침까지 가라, 이런 식으로 잤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보니까, 새벽이 아니고 거의 아침이 됐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훨씬 나았습니다. 잠도 그런 대로 잤고. 근데 하여튼, 왼손 250이, 오른손에 잡고 있던 250은 떨어져 갖고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왼손 250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평상시보다 한 시간 반 정도 일찍 눈이 떠졌는데, 근데 하여튼, 그래, 250을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추가로 찾던 거. 제가 원래 여기 200에다가 여기다가 250짜리 이걸 하나 더 차고 잤거든요. 원래는 500짜리를 차고 잤습니다. 근데 그저께 500짜리 차고 잤다가 이거 너무 세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한번 다운을 시켜서 250을 찾는데도 이게 제가 차고 자면서도 이게 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도 그냥 혹시나 해서 차고 잤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더라고요. 못 차겠더라고요. 그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거 또 세진 것 같아서 그냥 벗었습니다. 근데 그저께보다는 확실히 약했어요. 그저께는 500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잠도 더 오래 잤고, 그러니까 이제 약화는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이제 더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자, 오른손에 심지어 여기 손은 이제 50, 저 어제는 40 찼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제 또 이렇게 오후에 5g씩 두 번 올려서 50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른손이 50이 됐습니다. 왼손 200, 오른손 50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40이었습니다. 오른팔이 살살 아파서 그냥 5g씩 올려주니까 좋아서 계속 올렸습니다. 두 번 올렸습니다. 50 차고 200을 손에 잡고 잤는데 이게 떨어져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근데 문제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왜 이걸 풀어야 되나 이렇게 느꼈는가.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자꾸 들려있는 느낌이에요. 어제도 여전히 오른팔을 이렇게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원판 운동 이렇게 할 때도 오른팔을 수시로 이렇게 들기도 하고 계속 드는 건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자꾸 들어주니까 오른쪽 폐가 자꾸 들리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느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 폐가 상당히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 이게 잘 들린다는 느낌이 제가 또 다른 것 증상들로 표현하자면, 요즘 솔직히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변이감이 수시로 들어와요. 수시로. 이게 운동하다가 오른쪽 배가 썩 들리면 어떤 효과가 있나 하면, 오른쪽 이렇게 상행결장, 대장으로 올라와서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횡행결장 타고 넘어가는데, 원래는 우리가 오른쪽 대장, 오른쪽 폐가 오른쪽 대장과 오른쪽 소장, 간 이런 쪽을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폐가 들려버리면 이게 누르고 있던 힘이 들려버리니까 이렇게 상행결장으로 올라왔던 변이 그냥 왼쪽으로 씩 가는 것 같아요. 가면서 아침에 볼일을 봤는데 또 갑자기 운동 발차기 몇 번 하면 또 변이감이 싹 오는데, 또 변이하면서 가서 변을 보면 되게 편하게 나와요. 되게 편하게. 뭐 힘을 안 줬는데도 편하게 나오고, 만기도 잘 나오고, 트림도 잘 나오고, 이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감이 이렇게 자꾸 수시로 찾아오는 거, 이거 설사는 아니고 하여튼 약간 묽은 형태로 나오는데, 아니 뭐 완전히 묽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른쪽 폐가 들리면 횡행결장으로 갔다가 하행결장으로 가서 항문으로, 직장으로 항문으로 이렇게 변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폐가 쳐져 있으면 잘못 걸려들면 변비가 한참 시작돼요. 변비가 한참 시작되고, 폐가 이게 들렸다 떨어졌다 들렸다 떨어졌다 가면 자꾸 이렇게 좀 묽은 변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아예 들려버리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들린 것도 아니고 안 들린 것도 아니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폐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거 오른쪽 폐가 잘 들린다라는 거는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좀 사실은 큰 사건이에요. 오른쪽 폐가 잘 들린다는 거, 오른쪽 폐가 잘 들리는 거. 이게 제가 그랬죠. 어제 오른쪽 폐가 확 들려서 제가 컨디션이 좋았다고 했습니까? 나빴다고 했어요, 밤에. 낮이었으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밤에 갑자기 들려버리니까 몸이 되게 안 좋았다 그랬죠. 그죠? 그냥 정상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폐가 들려있다라는 거는 최소한 공황장애나 완전히 몸이 이렇게 시스템 다운 돼버리는 거, 블랙아웃 돼버리는 어떤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우리가 컨디션 난조에 빠지거나 팽창이나 체하거나 개실염이 자꾸 오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물론 오른쪽 폐가 처져서 그런 분도 있고 양쪽 폐가 다 처져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양쪽 폐가 양손잡이일 경우는 그것도 관찰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오른쪽 폐가 처졌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확실한 오른손잡이라면 글쓰기를 오른손으로 계속 했고, 확실한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 폐가 많이 처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폐도 처지기는 매우 마찬가지예요. 근데 왼쪽 폐에 비해서 오른쪽 폐가 더 처졌다라는 얘기지, 왼쪽 폐는 하나도 안 처졌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왼쪽 폐도 처졌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모든 폐가 다 처져요. 심장이 커지고. 이거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기억을 하시고. 그 오른쪽 폐가 자꾸 이게 왼팔이 확실히 힘이 제대로 작동이 되니까 유익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이제는 왼팔 운동을 막 무식하게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안 들어요. 사실. 근데 습관적으로 지금 좀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500, 600회 정도 하고 있는데, 예? 갔다 왔다를 한 세트로 보면 300회 밖에 안 되죠. 그것도 굉장히 세더라고요. 하여튼 오른팔 이렇게 드니까 여기 혈자리가 자극이 가면서 자꾸 폐가 들리는 것도 있고, 또 왼쪽으로 피가 워낙 잘 가니까 오른쪽 폐가 쉽게 들리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효과는 있어요. 원판 운동과 오른팔 이거 드는 거, 이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는 건지 저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느꼈던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래 그러니까 저는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약간 오른쪽 창자, 예전에 그냥 오른발이 제가 뒷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오른쪽 앞쪽이 약한 거예요. 오른쪽 배, 오른쪽 호주머니에도 그때 머리주머니 110인가 넣고, 지금 또 오른쪽 앞쪽 허벅지가 약하죠. 그리고 또 오른발 엄지발가락 그쪽에 두 번째 발가락 이게 와시아도 넣어놓고, 그러니까 발차기도 앞으로 하고 오른발을 전부 다 앞쪽이 약하잖아요. 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들리니까 여기가 이제 눌리고 있던, 이게 조금 애매해요. 이게 오른쪽 배에 모래주머니를 올려놓으면 예전에 좋았거든요. 좋았어요. 그냥 느낌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느낌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게 좀 안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안 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배에. 근데 오늘 아침에 한번 올려봤어요. 뭐 큰 걸 올린 게 아니고 오른쪽 배에 여기다가 250g을 이렇게 오른쪽 배에다가 한번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왠가 하면 약간 오른쪽 폐가 들려서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여가 오른쪽 배가 좀 허전하다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왠가 오른쪽 폐가 처져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꾹 눌려 있으니까 허전한 느낌이 들겠어요. 그냥 꽉 뭐 이렇게 짓눌린 느낌. 오른쪽 폐가 처져 있으면 창자는 짓눌리죠. 그죠? 허전한 느낌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 짓눌린 상황에서 이게 뭔가 가스가 공급이, 흐름이 잘 안 생기니까 모래주머니를 올려주니까 가스가 대장에서 더 와서 이걸 막 강제로 펼치니까 좋은 느낌이 들었지 않나. 이런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뭔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전만 해도 제가 누워있을 때 오른쪽 배에, 그러니까 한 1월 달까지만 해도 이게 오른쪽 배에 조금 올렸던 것 같아요. 균형 잡기, 균형 잡기 상황에서. 균형 잡기 들어와서 올렸나? 하여튼 대사증후 끝자락에서 올렸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좀 올렸어요. 올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호주머니 다 빼고 이제 더 이상 오른쪽 배에 안 올렸습니다. 그죠? 오늘 오른쪽 배에 올려보니까 약간 좋은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 좋은 건가?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약간 좋은 느낌인데 근데 느낌이 딱 두 가지예요. 그때 한 5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오른쪽 배에 올렸던 느낌은 그때는 오른쪽 폐가 약간 처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리니까 처져 있으니까 이게 창자가 약간 찌부러질 거 아니에요. 위에서 폐가 누르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창자가 이런 공간으로 좀 넓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찌부러져 있으니까 찌부러져 있는 상황에서 가스가 또 부족하고 또 가스 흐름이 잘 안 생기니까 여기다가 모래주머니를 탁 올려놓으니까 가스가 채워지면서 대장에 있던 가스가 앞쪽 소장 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짓눌려 있던 게 씩 펼쳐지면서 오히려 컨디션이 좋다라는 느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폐가 이렇게 쓱 들리고 나니까 짓눌린 느낌이 아니고 얘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거 오른쪽 폐가 많이 들렸구나. 그래서 왼손에 찼던 250을 풀어버리고 오른손에 200 어제 밤에 잡았던 걸 찾아서 다시 손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른손을 더 무겁게 하고 있는 거죠. 왼손은 200, 오른손은 200에다가 50 차고 있었으니까 250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래도 이게 편하더라고요. 오른쪽으로 또 누워 있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에다가 또 똑바로 누워서 이제 아침 운동을 하면서 일어나기 전에 이거 뭐지 해서 오른쪽 배에다가 250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쭉 올려보니까 분명히 그때의 느낌, 4개월, 5개월 전의 느낌과 이번에 지금 그때는 오른쪽 폐가 약간 처져 있었던 거고, 지금 오른쪽 폐가 좀 제법 올라와서, 그 오른쪽 배가 좀 허전한 느낌이 자꾸 들게, 짓눌려 있던 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자, 연구하는 자세로 들어보세요. 짓눌려 있던 게 이렇게 펼쳐지니까, 항상 눌려 있을 때는 이렇게 압박감을 느꼈는데, 눌리던 그런 가해 요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유를 얻게 되니까 옛날에 종살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유를 얻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한다 그러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눌려 있을 때는 불편하긴 했는데 안정감이 있었는데 이게 쏙 들려보니까 이게 뭐지 막 좀 어색한 느낌에서 올리니까 좋은데 이게 좋은 거 맞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내가 그냥 꽈배기를 해줘야겠다. 오른쪽 다리. 어차피.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를 꽈배기를 하니까, 다리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위로 올라온다 그러죠. 특히 오른쪽 다리가 앞쪽으로 제가 오른쪽 허벅지 앞쪽이 왼쪽 허벅지 앞쪽보다 8mm가 작다 그랬잖아요. 좁다 그랬잖아요. 이쪽 계속 개선을 해줘야 되니까, 꽈배기를 해보자 이래. 꽈배기를 딱 했는데, 여기 딱 이쪽으로 뭔가 혈액이 올라오면서, 허전한 느낌이 약간 채워지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허전한 느낌이. 그래가, 모래주머니 올리는 거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제 상황이죠. 제 상황이. 저희 아내는 여전히 모래주머니 올리고 있습니다. 팽창 때문에. 저는 지금 팽창 요소가 그다지 없어서 배에다가 모래주머니를 거의 안 올려요. 요즘은 가슴에도 일절 올리지도 않고, 왼손에 500 차던 걸 250으로 내렸는데 지금 오늘 밤에는 250도 못 찰 것 같아요. 느낌이. 모르지만 한 50 정도 더 채워줄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찰지도 몰라요. 안 차는 대신에 오른손에 안 잡고 잘 수도 있고. 오늘도 아마 오른손 중량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오른손 중량을 올릴 수도 있고 왼손 중량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왼팔이 확실히 이겼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왼손을 내리기는 조금 주저주저하고
그냥 오른손을 조금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잘 안 들리다가 들리면 약간 다른 환경이 돼요. 제가 그저께 새벽에 되게 힘들었다고 했죠. 오른쪽 폐가 휙.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한 10년 전쯤에 바람을 막 너무 불다가 오른쪽 폐가 확 들려버린 경험이 있었어요. 엄청 불편하더라고. 갑자기 들렸는데, 이게 들렸는데 안 내려가 또. 야, 그런 황당한 경우. 그래, 그때는요, 바람 불면 안 돼요. 그냥 나가서 계속 걸어야 돼요. 그것도 막 요란스럽게 걸지 말고 침팬지처럼 뒤뚱뒤뚱 무릎도 좀 굽혀가면서 천천히 걸으면 이게 또 이렇게 팔을 천천히 이렇게 또 팔도 막 요란스럽게 흔들면 안 돼요. 그냥 느긋하게 이렇게 천천히 하고 걸음걸이도 어떤 데는 팔도 건드리면 안 되고. 그때 바람을 제가 누워서 바람을 심하게 불어버리니까 오른쪽 폐가 하여튼 그때는 오른쪽 폐가 들렸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누워서 바람을 막 세게 막 계속 불고 이런 행동은 좀 고생 좀 하실 수 있습니다. 누워 있을 때는 바람을 그렇게 많이 불면 또 그것도 안 돼요. 필요할 때만 좀 부는데 바람을 세게 불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오른쪽 폐를 좀 들어주고 싶을 때 우리가 그렇게 뭐 왼손에 물병 잡고 오른팔을 막 흔들면서 바람 부으세요 이랬던 거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까 해서. 그래 하여튼 지금은 요지가 뭔가 하면 원판 운동의 효과가 굉장히 세고 또 오른팔을 수시로 이렇게 약간 펼쳐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면 오른쪽 폐가 잘 들리는 것 같다. 오른팔을 들었다 내렸다 할 때는 항상 왼손에 뭔가 무게, 오른팔보다 더 센 지팡이를 짚고 있다든가 무슨 말인지 알죠? 원판을 잡고 있다든가 하는 어떤 왼손에 대책을 세워놓고 오른팔을 흔들어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이거 대책 없이 오른팔 자꾸 흔들면 오른쪽으로 피 더 많이 와버리면 그런 행동 하실 분은 없죠.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그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흉내만 자꾸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른팔을 계속 그 대책 없이 오른팔을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입니다. 오늘 또 시간 되게 길게 왔는데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일단 오늘 다리 동작 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조금 쓰고 그러니까 다리를 계속 높이 드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제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배가 좀 밑으로 처진다 싶으면 윗배가 좀 꺼지고 아랫배 쪽으로 배가 좀 분명히 이게 능선이요. 배에 이게 올라온 더부룩한 게 밑으로 좀 배꼽 쪽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고 윗배 쪽으로 쑥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관찰을 하셔야 돼요. 연구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몸을 계속 관찰을 해야 뭔가 데이터가 형성이 돼요. 제가 이렇게 바지를 입다든가 하니까 오늘따라 이상하게 배가 좀 내려와 있네 이러면 그날은 오전 내내 이렇게 다리를 높이 들고 다닙니다. 왼발 10cm 오른발 15cm 혹은 20cm 이렇게 높이 들어버리면 한두 시간 걷고 나면 나중에 보면 윗배가 빵빵해져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다리를 낮게 이렇게 걷습니다. 걷다가 또 혹시나 또 처질 것 같으면 대비책으로 중간중간에 뭐 한 20걸음 30걸음 걸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한 4-5걸음은 일부러 다리를 높이 들어버리는 거죠. 또 걷다가도 이래 또 내가 다리를 좀 조정해 줘야 되겠다 이러면 앞차기 해주고 또 가끔가다 뒤차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발바닥에 힘을 어디에 주느냐 이런 거 신경 써야 되고 걸음걸이의 기본은 뒤뚱뒤뚱 걷는 거라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정상인들은 이렇게 안 걸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걸음걸이는 뒤뚱뒤뚱 걸음걸이에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는 필수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오른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정상인들이 걷는 걸음걸이를 하면 왼쪽 다리에는 체중이 안 실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른쪽 다리는 이게 그냥 편안하게 그러면 오른쪽 다리에는 체중이 그냥 자동으로 실려요. 자동으로. 왜? 오른쪽에 피가 많기 때문에. 근데 왼쪽 다리는 신경을 체중 이동을 안 시켜주면 왼쪽 다리로 피가 안 가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지나면 나중에 왼쪽 다리가 피가 너무 부족해져 버려요.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또 중량 올려야 돼요. 이끝 내려놨던 중량 다시 올려야 돼요. 저도 약간 그런 실수들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약간 했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물론 다른 요인으로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는 자 보세요. 체중 이동. 왼발을 짚을 때 상체 체중이 왼발로 가야 돼요. 오른발을 짚을 때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발을 짚을 때 이 상체에 있던 체중, 엉덩이까지 있던 체중이 왼쪽 발바닥에 다 한번 실리고 실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왼쪽으로 넘어가고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걷는 것이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지 않겠나, 필수적인 요소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 정도까지 강조를 안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정도까지 강조한다는 거는 이 걸음걸이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뒤뚱뒤뚱 걸으세요. 체중 이동 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요. 체중 이동을 다들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한번 하면 그날은 조금 신경 쓰다가 다음날 되면 싹 까먹어버려요. 싹 잊어버려요. 그것도 원래 걷던 대로 이렇게 걷고 또 컨디션이 왜 이러지 하고 또 이러고 있고 그런 경우 비일비재하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알죠. 제가 실수를 안 해봤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실수를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세요. 오늘 동영상 1시간을 안 넘으려고 그냥 조금 주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 오늘 생각해본 준비한 내용들은 다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